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걸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극적인 것 그리고 유행하는 것 좀 시켜서 막 먹다 보면 정작 좀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몸에는 좀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도 요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즘 좀 자극적인,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곳, 그리고 유행하는 곳, 그냥 따라가서 투자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내 성향에 맞게,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 내 상황을 잘 판단한 후에 또 적합한 투자처를 골라야 할 텐데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투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누고 또 알짜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이제 부동산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 있고 상담도 드리고 있는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저번 주 지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아무래도 이제 좀 연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행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행 가기에도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도 지금 가시는데 이번 주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 날 아무래도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도 연휴도 마무리하시고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결정을 지금 못 내린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연락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내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해결이 돼야 어느 정도 뭐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못 내리신 분들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황에 맞게 좀 현실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또 5월 9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230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는 현재 마포 구수동에서 신수중학교 인근의 다세대 주택을 2년 전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년 보유를 다 채운 상태라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갈아타기를 해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연락 잘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말씀 주신 이 동네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크게 이제 서마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마포,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들이 또 많은 아이언뉴타운이 있는 동마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시청자분 말씀하신 곳이 아마 요 광흥창역, 지하철로는 요 광흥창역 바로 아래가 구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수동의 신수중학교 바로 옆쪽이면은요 지금 요 지역을 말씀 주시는 건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요거 바로 제가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시청자분이 한 2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년 전에는요, 지금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었죠. 마포구. 그렇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하셔도 일단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어디로 이동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를 드려야 되겠고요. 게다가 두 번째, 2년 전에 사셨으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소한 2억 이상은 올랐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예요. 여기가 지금 이 광흥창역 6호선인데요. 이 광흥창역 바로 아래로 광흥창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역세권 재개발 1구역입니다. 그래서 1구역,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구역, 그 다음에 또 아래가 3구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2구역은 최근에 또 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만큼 계속해서 이 주위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깝다. 어느 정도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요. 사실상 팔아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지역 내에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저는 입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요 광흥창역 6호선이에요. 이 광흥창역이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서부선이랑 또 연결돼 가지고 환승역이 또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호재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제가 이 주변에 또 많은 재개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아무래도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려면은요. 지하철 근처에 지하철 앞에 위치하면은 당연히 교통적인 입지가 좋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면 뭐 좋은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학군. 요 대흥역. 요 대흥역 학군이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아무래도 강남구 다음으로 이 학생 1만 명당 사설 학원 수가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천구에 있는 목동, 뭐 서초구 이런 곳을 다 제치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학원가가 많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그 압력은 제가 보기에는 요 아이언뉴타운에 또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언뉴타운뿐만 아니고요. 이 주변에 보면은요. 이대역 앞쪽으로 뭐 염리 4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고산동 재개발 그리고 염리 5구역 그리고 한강변 쪽으로 지금 현재 요 영강동 모아타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수 13구역이라든지 신수 2구역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광흥창 1, 2, 3구역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요 지금 보면은 대흥역 역세권 재개발까지 정말 많죠. 이 아이언뉴타운만 하더라도 정말 세대수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있는 이 학군을 전부 다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재개발들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결국 이 학원가는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결국 아이언뉴타운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심지어 이 광흥창 1, 2, 3과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요, 한강변에 입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요 주위에 보시면은요, 레미안 마포힐스. 요거 지금 현석 2구역으로 올라온 재개발된 이제 아파트인데요. 여기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강변이라서 지금 거의 한 30억입니다. 마포의 대장인 마프자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세대수가 이렇게만 늘어나게 돼도 많은 개발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늘어나게 돼도 저는 결국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언뉴타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북쪽이 있는 거고요. 남쪽, 즉 한강변에도 하나 더 생긴다. 라고 봤을 때 미래적인 가치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시청자분 광흥창 여기 1구역입니다. 이 신수 옆에 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지하철과 가깝죠. 역세권이라서요. 이 역세권 재개발의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시기에도 저는 정말 무서워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무서워할 부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요. 아직 구역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가격은 올랐겠지만 저는 축하드리고 절대 여기를 매각하지 마셔라 라는 답변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라는 말까지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유 계획으로 세워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야기까지 좀 살짝 다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진 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중요한 날이죠. 5월 9일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이사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의도한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5월 9일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내용도 요 5월 9일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좀 시장이 돌아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시고요. 제가 요거 하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세미나에 오시면은 지금 당장 투자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요. 투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좀 기준을 삼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정말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제가 세미나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사님과 함께 돈이 될 만한 지역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최근에는 이 강남 재개발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최상의 입지에 묻어두고 싶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 강남 재개발의 종착지라고도 할 수 있을 지역입니다. 반포 일동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전해주시죠, 이사님. 네, 제가 오늘은 요 강남 재개발의 종착역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남, 솔직히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는요, 강남 하면은요, 재개발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저는 이 서초구의 반포 1동,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반포 1동. 그래서 반포 1동을 정말 왜 지금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반포 1동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종착역이기도 하고요. 이 투자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정말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졸업이라는 거는요, 마음도 정말 편안하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탈이 없고, 그리고 가격도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위치부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포를 보려면은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대장 아파트는 꼭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장 아파트가 이제 서초구 반포동에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사실 이 강남구와 같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반으로 나눠서 강남, 서초 이렇게 나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서초구 정말 큽니다. 그래서 아래 뭐 우면동이나 이런 데까지 가면은요, 지도에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큰 서초에서도 대장은 결국 반포입니다. 왜 반포가 대장일까요? 당연히 한강이죠. 서울에서는요, 한강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포는 한강에 굉장히 또 맞닿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장급 아파트들을 좀 봐야 되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찐 한강변 아파트입니다. 아크로 리버뷰, 아리뷰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보면은요, 신반포 2차 재건축이죠. 현재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신반포 2차가 추후에 이제 재건축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반포에서 대장은 결국 신반포 2차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앞쪽에 한강뷰를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은요, 뭐 반포 원베일리, 새 아파트죠. 그리고 아크로 리버뷰, 아리뷰, 그 다음에 반포 1지구, 반디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크레인 많이 올라가서 공사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반포 1지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가 이제 반포 레미안 트리니온이라고 해서 반포 3지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지금 8월이면 이제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달 뒤면은 정말 입주를 할 지역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반포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강도 있고 대장급 아파트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학교가 또 많고 학군도 좋겠죠. 당연히 세하고 반포중, 청담고 등등 정말 이 많은 학교들이 있고요. 저는 반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9호선입니다. 9호선. 지금 보시면은 이 9호선이 신논현으로 쭉 지나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반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신반포역,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역, 이런 식으로 사평역, 신논현, 이런 식으로 이제 9호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은 2009년이죠. 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 자이, 요 아파트들 두 개 과거에 미분양 나던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50억 이상씩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죠. 지금 요 9호선이 정말 이 반포동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9호선 자락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 하면은 여기 또
병원도 있죠. 서울 카톨릭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까지 굉장히 많은 호재들을 또 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디를 그럼 개발할 수 있겠냐. 사실상 지금까지는 재건축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이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재건축이 끝나고 났을 때 반포동에서 정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저층 주거 지역인데요. 여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입지가 7호선 노년역, 9호선 신노년역 안쪽에 있는 저층 주거 단지인데요.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달동네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 정도로 노후도가 좀 심각하고 한번 꼭 임장을 저는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입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반포 1동 저층 주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저희용 부지 개발인데요. 뭐 정보사 부지라든지 그리고 남부터미널, 그다음에 롯데칠성, 뭐 코오롱 이런 정도가 있고요. 경부간선도로 반포대로 지하화, 요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 60층 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특급 개발이에요. 그래서 50년 만에 초특급 개발이고요. 용적률을 무려 800%로 주는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하나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요, 요 서초역 바로 앞에 대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바로 앞쪽에 과거 정보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작년부터 이미 착공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한 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 건데요. 사실상 이 강남역 앞에 롯데칠성 부지 아시죠? 이 롯데칠성 부지보다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고속터미널 복합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왜 초록색으로 했을까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결국 아래에다 자동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했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가장 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보셔야 되냐면요. 바로 이 서쪽과 동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느 정도 가격도 저는 조금 기대감들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메이플 자이라든지, 그리고 그 앞쪽으로 반포 자이, 뭐 삼풍 아파트, 그다음에 롯데캐슬, 그다음에 뭐 그라시움 이런 아파트들 굉장히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이 저층 빌라 주거 지역이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군데를 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왜 여기만 말씀드리냐, 바로 이 노년역과 신사역 앞에 있는 이 구역은요, 사무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엄청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가 조금 있긴 한데 아주 적어요. 그래서 재개발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바로 앞에 이제 한남 IC로 나가는 이 리버사이트 호텔이 있는 이 지역 있죠. 여기는 바로 오른쪽이 가로수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즉 술집, 음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지역은요, 상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이 지역이 주택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안쪽에 들어가서 꼭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인데요. 초록 색깔, 요게 지금 1번입니다. 그래서 요 1번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거의 한 20년 정도 동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년 동안 이제 들어왔으니 정말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1번선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할 때 2번과 3번을 올림픽대로로 이어가지고 만들겠다고 했고요. 게다가 네 번째로 요즘 우면산 터널 있죠? 예술의 전당 나오는 곳. 우면산 터널에서 용산공원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이 길을 또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1번은 일단 빨리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쪽과 동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길이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애프터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가 아래 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행,
상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휴먼웨이 조성이라고 해서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반포일동 저층주거지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미지화 시켜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딜까요? 바로 반포 자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공원이 있고요. 이 생활권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포일동 저층 주거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올라오고 반포 자이는 원래 있고요. 공원까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생활권을 좀 공유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강남고속터미널 60층 복합개발입니다. 요 내용이 사실 공개가 됐을 때요. 그 당시에 이제 작년 한 11월 정도였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이 내용이 공개되고 신세계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요. 정말 이 고속터미널 관련된 주식마저도 계속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갈 정도로 핫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에 지금 현재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옛날 이 고속터미널을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부선, 호남, 영동선이 다 통합돼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요 요즘에는 전부 다 이 터미널 개발을 할 때는요 지하화를 시키는 게 또 유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만들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6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6동 정도로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앞쪽에 이제 한강이 바로 또 뒤에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까지 도보로 직결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 소초구청장 지금 최근에 이제 미래형 복합도시를 서초 권역에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초구는 정말 너무 크다. 그래서 2025년 6월 달부터요. 차근차근 진행을 한 겁니다. 양재 내곡권역, 서초, 방배권역, 마지막 잠원 반포경역까지 이 정책 포럼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권역마다 지금 나왔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봐야 할 곳은 이 잠원 반포 권역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요. 저희한테 결국 해당이 되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요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이랑 저희용 부지의 복합 개발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 정도를 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 포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원 반포 권역 되어 있는데 화질이 좀 안 좋죠. 제가 직접 서초구청 가서 받아온 자료여가지고 직접 받아온 자료다 보니까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서초구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래 표를 보면은요. 이 한강 앞쪽으로 보면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설해마을,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그런데 사실상 이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고가 이런 주택,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과는 큰 관련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을 봐야 하는데 이 오른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남 IC는 이제 술집들이 많고 그리고 뭐 상가들이 많고 요 뒤에는 사무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반포 자이 바로 맞은편인 요 지역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서초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황색으로 된 것들은요 다 재건축이에요. 뭐 반포 1지구 뭐 이런 것들 다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요 보라 색깔이 이제 저층 주거지역, 유일한 저층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강남대로변 이제 복합도시 조성인데요. 제가 요거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반포동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그럼 투자하나요? 노년역과 신노년역 이 주위는 강남대로니까 고층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개발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으니 그 안쪽으로 도로 쪽에는 다 빼시고 그 안쪽에다가 점 하나 콕 찍어 놓으세요라고 했는데 서초구에서 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잘 말씀드렸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원, 그 다음에 아파트.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같이 얘기하면서요. 이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를 이제 그러면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냐? 바로 입지로 보면은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요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강남대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남처럼요, 굉장히 집값이 높은 지역은요, 이면도로를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2개씩 빼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들어오시고 아래에서도 2개 정도, 위에서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은 상가가 없고 주택만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그림들을 그렸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노후도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노후도. 그런데 꼭 노후도라는 게 주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차라리 반대로 한번 이해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뭐 단독주택, 이런 연립주택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색이 어떻게 보면 주택이고요, 빨간색이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빼고 하얀색이 많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크기도 지금 요 반포자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반포동 주민들은 제2의 반포자이가 되려고 정말 준비가 마쳤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제 드론을 띄워서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 색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고 반포자이, 아크로 리버뷰, 메이플자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포 1동 저층 주거지가 되는데요. 용산타워도 보이고 한강도 있고 너무 좋죠. 저도 띄워서 직접 촬영해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반포동이 그러면 과거부터 왜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않았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만 하십시오. 요게 2022년도 모아타운이 막 이제 나왔을 때 반포동 주민들도 개발이 너무 하고 싶다 보니까 막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후도가 실제로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덤승덤승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주민들이 원한 개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격렬하게 또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요, 요즘 모아타운을 하면은요, 뭐 SH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잠실 하단, 그 다음에 뭐 삼성동, 삼성역, 이런 아주 강남 일대에도, 그리고 또 자양 이동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아타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수도 그때 당시 한 15층 정도 제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개발들을 원하지 않아서 저는 다시 한번 모아타운을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개발이 가능할까? 제가 한번 아까 그림 그렸던 주택이 많은 지역들을 한번 빼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요, 30년. 모든 재개발은 30년이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50% 이상인데 30년 이상 60% 이상이면은 신속통합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심지어 30년 이상 65%예요. 강남 일대에 정말 이 정도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이 된다라는 거는요, 어떠한 개발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뭐 신통, 모아타운, 뭐 더 나아가서 도심 복합 개발, 그다음에 성장 거점형,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이 지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 워낙 땅값도 높고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 써서 그림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그래서 투자 포인트 제가 크게 3가지로 마지막 정리해 드립니다. 이 강남 정말 마지막 적층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65%니까요. 신통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재개발 전부 다 정말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반포의 재건축 다음 사이클은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여기 금액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자양 4동 이런 데 보면은요, 지금 4억짜리 빌라 18억이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반포동 시작 뭔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빌라 20억 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강남 역세권, 학군, 입지, 노후도, 정말 이 서울의 가치를 결정하는 모든 조건 5개 다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동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요 현장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한 매매가 한 6억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가 한 2억 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실투자금 한 3억 후반대 정도로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요 반포 1동에 대해서 좀 투자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세미나에 오시면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초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정책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반포 일동 전략을 좀 세워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5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투자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었다. 이는 나 혼자 잘나서 멀리 볼 수 있던 게 아니라 선대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나 멀리 볼 수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게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혼자 그냥 시장을 보게 되면 내가 잘 헷갈리는 것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데이터, 그다음 현장의 경험, 그다음 전문가들의 검증된 기준과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안 보일 것도 보이고 헷갈릴 것도 안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역 설명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의 어깨에 올라가서 더 멀리 바라보시고 더 안전하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8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팀장님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요즘 정말 이 소액 투자처로 그러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적으면 1억까지도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광진구를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 광진구 중에서도 북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요즘 광진구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강벨트 라인에서 가장 뜰 수 있는 지역이 광진구 라인이 가장 뜰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층주거지가 많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가용택지가 많다 이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 제 주제가 광진구 북부인데요.
이 북부 광진구는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북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능동, 중곡동, 그리고 구이, 이동이 있고요. 남부는 주로 자양동, 구이, 1동, 2동이 있습니다. 2동, 3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부 지역에 특히 이제 아차산 쪽과 군자 역세권 주변에 지역별 특징과 속도를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광진구 북부 정비사업 예상구역 및 확정구역인데요. 지금 A5구역, 이 중곡 1동에는 A5구역, A6구역이 있고요. 중곡 2동에는 이제 D2구역, D2구역이 있고, 구이 2동에는 각각 구이동 32번지 일대, 36번지 일대, 27번지 일대, 마지막 능동은 A12구역, A13구역, A14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중곡 1동이고요. 군자역에서 좌측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A5구역 같은 경우는 25년 2월 달에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선정이 됐고 26년 3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밑에 A6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번부여 동의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중곡 2동인데 중곡 2동의 D2구역, D2구역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번부여 동의서 진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이동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구이동 46번지 일대 여기가 지금 26년 2월 달에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 위에 구이동 32번지 일대가 지금 연번부여동에서 진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구이동 27번지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있을 공모에 지금 신청한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밑에 여기가 이제 능동 라인인데요. 능동을 보시면 A12, A13, A14 가칭으로 구역이 얘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 지역은 지금 선도지구를 상반기에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면 올해 6월까지 선도 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지금 광진구 북부에 제가 웬만한 유력 지역들을 말씀을 다 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A5구역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중곡동 A5구역 신속통합계획 종합 구상도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중랑천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있고요. 옆에 이제 중랑천 공원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이거를 이 아파트와 이 중랑천을 연계해서 산책로를 조성을 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이 아파트의 우측 상향 보시면 허브 공원을 조성해서 이쪽에 긴고랑로 지금 복원 사업이 이 긴고랑천이 기존에 있었는데 복개 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거를 복원 사업이 지금 이슈가 있는데 이거와 지금 녹지를 지금 연결하는 하나의 축을 만들려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고랑로 복원 사업을 의식을 해서 위쪽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보시면 위쪽에 상업지를 조성해라.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민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을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밑에 A6구역이 여기도 아파트가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을 같이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구역 면적은 약 81,10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4,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대표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높이는 35층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약 2,200세대 정도 내외로 만들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약 24,000평 정도 되는 이 구역에 용도 지역이 3종이다. 그러면 35층에 2,200세대 정도 들어가겠구나라고 미리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기획 과정을 또 보시게 되면 25년 2월 달에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약 3번 정도 1차, 2차,
3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2026년 3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신통합기획으로 갈 시 혹은 모아타운으로 갈 시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게 시각화한 자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보시면 이쪽이 이제 김고랑로 보건사업 예상된 지역, 여기가 이제 중랑천 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랑 같이 연기를 해서 아파트를 만들어라 이런 모습이고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지금 눈으로 보시는 이 조감도처럼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아름다운 모습의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6구역입니다. A6구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가 A5구역이고요. 이쪽이 중랑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군자 역세권 도보로 약 한 4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중랑천 생활권과 군자 역세권 두 개가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업 면적은 약 6만 4천 제곱미터야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2만 평 정도면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아까 2만 4천 평에 2,2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상 세대수가 약 1,700에서 1,9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층수 같은 경우는 약 35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위에가 35층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역세권이 좀 더 가깝죠. 보시는 것처럼.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35층 이상인 36층부터 최고 층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이동의 D2구역, D2구역입니다. 이쪽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김고랑로인데요. 이 보건사업이 지금 예상되는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가 이 군자 역세권입니다. 이쪽이 군자역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용마초등학교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군자 역세권과 김고랑천론 보건사업과 용마초등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 예상 면적은 약 2만 6천 평 정도, 세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2,300에서 2,500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고 층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35층보다 좀 더 낮은 층수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옆에 이제 중랑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아차산과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전 오히려 층수에서는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자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30층은 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이동 넘어와서 이제 46번째 일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특징이 이 아차산 역세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차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대략적으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m 정도밖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배수지,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남부 쪽은 아파트가 올라갈 시에는 영구조망권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 약 3만 2천 평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예상 세대 수는 2,900에서 3,2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약 34층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차산역에서 500m가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 중간에가 2종 일반 주거지역, 뒤에가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3종에 있는 쪽에 이제 최고 층수를 받게 되고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아파트가 형태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는 30층대, 여기는 20층대, 여기는 뭐 15층에서 뭐 20층 사이 이 정도로 아파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2월 달에 신통 후보지 선정이 됐죠.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위에 바로 윗지역입니다. 구이동 32번지 일대인데요. 여기 밑에가 이제 46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랑 바로 연접하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한 20m짜리 도로, 중로가 하나 지나가고 요게 아차산역으로 바로 내려가는 집산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역세권 및 신통 연접 지역이 이 지역의 특징이고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2만 9천 제곱미터, 약 8,700평 정도 되고요. 요 정도는 예상 세대수가 650에서 750세대 정도가
예상을 되게 됩니다. 층수 같은 경우는 약 25층 정도 잡았는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가 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전체가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종상향에 들어간다도 2종입니다. 2종은 2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 25층에서 23층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아차산이거든요. 위에가 아차산, 옆에가 아차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점점점 작아지는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에가 이쪽이 이 도로변이 좀 더 높은 아파트, 뒤로 갈수록 좀 더 낮은 층수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구의 이동 27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평수는 약 44,00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약 13,500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이유 수밖에 없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을 많이 주면서 용적률을 높이는 그런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500%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 세대수는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약 1663세대 정도 예상이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원래 이제 300으로 갔을 때는 1000세대 정도 가능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으로 임대주택 기부채를 많이 해서 올렸을 때는 약 1663세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지 배치 및 용도 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요. 임대주택이 이런 식으로 끝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가운데에 이제 일반 분양이 혹은 조합원 분양분을 배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층수는 약 34층 정도, 지하층 수는 약 3층까지 판다. 이렇게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보신 것처럼 이 신통 연접 지역과 여기 연번부여 단계에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아차산역에서 굉장히 500m까지 다 들어가는 역세권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린이대공원 북부지구 능동입니다. 능동은 보시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상반기에 시범지구를 선정하겠다, 선도 시범지구를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게 26년 3월 13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40 광진 플랜을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올해 초에 발표를 하셨고요. 어린이대공원을 뒤에 두고 발표를 하셨다. 여기 이 내용, 기사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을 누리고 조망이 가능한 숲세권 고밀주거지를 만들겠다. 이 내용이 있고 기존에 이제 2026년 2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환경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주민들이 63%가 만족한다 하셨지만 노후화된 저층 빌라와 특색 없는 주거 환경이 별로다, 큰 단점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각각 32%, 38%, 도합 70%라는 분들이 총 나는 저층 주거지가 싫고 고층 주거지로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많고 올해 6월이 상반기 마지막 달인데 그 전에 발표를 한다 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은 제가 정리를 빨리 해드리면 군자역 5.75선 더블 역세권, 아차산 역세권 있고 어린이대공원 남양 공원 영구 조망이 가능하고 사업 면적은 약 20만 제곱미터, 6만 평 정도 됩니다. 이러면 세대수는 약 5,000세대, 층수는 25층. 올해 상반기에 선도 시범지구 예상이 가능하고 아파트 공급 시에는 약 30억 정도 예상이 된다. 다중 역세권에 공원이면 약 30억 클럽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할 지역은요, 광진구 능동이고요. 이 지역은 이제 투룸이 약 12평 정도 전후에 돼 있고 매매 가격은 약 5억대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약 2억대 초중반이면 가능하다라고 제가 파악을 해놨고 이 지역을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양호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나간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 2억 초반대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나중에 30억 클럽의 아파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처 광진구 능동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거거든요. 저희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또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